무속TV 신과 함께 진짜 보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주거지역, 성별, 본관을 포함한 성씨와 연락처를 고민사연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룡산에서 신멸모신 삼신궁 마경호 제자오스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 성의껏 보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띠별 이제 하반기 중에서 마지막 경술생입니다. 55세 네. 개띠. 띠별로 항상 주제를 잡고 이렇게 방송할 때 가장 어렵다는 걸 저는 항상 느낍니다. 그 중에 경술생, 이 경술생의 특징을 보자면은 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앞에 딱 우뚝 나서서 우리가 뭐 웅변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추진한다거나 할 때 앞에 나서서 진취력 있게 끌고 가는 것보단 뒤에 서서 평가를 많이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진취력이 강하다, 추진력이 강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뒤에서 뒷말이 많더라 이런 경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생에 관련된 분들을 보면은 전혀 얌전한 고양이 같으나 실태를 바라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뒤를 바라보면 뒤가 무르고 뒤가 무르다, 탄탄해 보이나 뒤가 무르더라, 또 좋게 얘기하면 정이 많더라, 또 배품이 많더라, 또 손이 크더라, 씀씀이가 많더라 이런 띠 중에 하나입니다. 경수생. 주설 달고 살. 그렇죠. 그래서 데려주고 말로 받고 데려주고 말로 받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런 말을 가장 잘하는 띠 중에 하나가 경수생입니다. 요분들 이제 하반기에 뭐 사업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지금 경수생 운세가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분들의 특성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경수생 운세는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운세는 살아있는 겁니다. 즉 이민년이 왔었을 때 이분들은 운세가 열려있는 분들이고, 지금 계묘년, 지금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운세가 박하다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이 어떤 영업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안정케 가는 그런 운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운세가 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띠 중에 하나, 한주 60갑자 중에 하나에 있는 경수생의 띠를 보면은 정도 많고 사람도 좋고 예쁘시고 단아하시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인덕은 박하더라, 신덕은 강하나 신의 덕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고, 이건 하늘의 천복대감이 밝혀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수생에 관련된 분들이 유독 자영업자가 많고 큰 기업보다는 자영업자가 유독 많습니다. 내 사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도 많고요. 그래서 자영업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장사를 이제 시작하면은 네. 장사 터를 좀 보고서는 이제 또 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준비들이 있잖아요. 네네. 고사를 지낸다든지 네네. 이런 어떤 절차, 무속적인 어떤 절차들을 좀 밟아야 티각 없이 잘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경술생에 관련된 분들께서는 어떤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사업을 이전한다거나 새로 개업을 한다거나 고사가 필수입니다. 꼭 가게 고사를 올려서 고축을 하고 터주신께 내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다 구하는 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동북간, 북향에 좌향을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향, 동남, 남, 서남 이 방향을 택해서 장사를 하시면 손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고사를 지내면은 참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내는 방법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말씀을 알린다, 터주지신께 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터주지신, 내가 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신께 고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고하는 입장에 꼭
우리 법사가 들어간다, 우리 무속인이 들어간다거나 스님이 안 가도 예법만 정확히 갖춘다면 하나의 고사의 일원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대기업이나 요즘에 어떤 중소기업이나 가서 정월 초하루나 1월 1일 날 직원의 안녕을 위해서 돼지 머리 놓고 떡안시를 놓고 술 한잔 올려놓고 여러 사람이 동창회로 돌아가면서 절하는 그런 고사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역시 고사의 일종입니다. 그 마음의 염원을 깃들여서 제사를 고사를 올리기 때문에 굳이 무속인들을 동행해서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어가면서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래도 상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네. 상 위에 뭘 올려야 되는지, 진짜 돼지 머리만 올리면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차림에 제사 상차림 조율이시라고 홍동백서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상을 차림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는 상을 금목 수화토 오행으로 5단으로 상을 차리고 올리는 게 제사의 예법입니다. 한 상에 5가지를 놓는 거죠. 5줄을 놓고 제사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건 고사이기 때문에 깨끗한 술, 즉 청주죠. 맑은 술. 그 다음에 익힌 고기, 생고기가 아닌 익힌 고기. 그 다음에 그 계절 과일, 그 시절에 나는 계절 과일. 그 다음에 그 계절에 관계없는 근처에서 사람들이 가장 먹기 좋아하는 맛있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과일은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걸 양이라고 해서 홀수로 이렇게 상을 올립니다. 3개, 5개, 1개, 1, 3, 5, 7, 9로 나가는데 보통 한 5개씩이나 7개씩 사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잔을 올리고 절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네, 상차림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모르고. 과거에 이제 어떤 그 터전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밖을 보고 상차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밖을 보고 가게에서 밖을 보고 손님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상차림 하는 분들이 밖을 보고 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금고에다 상을 차리고, 그러니까 즉 카운터에다 상을 차리고 또 절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니까 그 주방을 보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가게 온 중앙에다가 네네. 어떤 터의 중앙에다 놓고 고사를 올리는 분이 있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고사는 사람이 가장 편안한 곳에다가 상을 차리고 가장 편안한 곳에 안정하시라고, 가장 편안한 곳에 상을 모셔서 거기에 신을 모셔서 가장 편안한 그 집에서 그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 상을 차리는 게 저는 가장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을 차려서 절을 할 때는 절은 몇 번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각자, 도를 깨우쳤다, 뭐를 깨우쳤다 할 때는 절을 3번을 올립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를 이뤘다, 도를 통했다, 그래서 성각을 이뤘다. 그래서 성현군자에게는 3번의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현군자에게는 3번 절을 하는데, 가게에서 고사를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번을 공손하게 올려도 됩니다. 3번을 공손하게 올려도 되고, 역시 살아있는 양의 숫자로 절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 5, 7, 9.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동감 있게 난 살아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하늘도 도우시고 땅도 도우시고 이 터 지신도 도와주십시오 하면 3번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제 절까지 해서 고사를 잘 마쳤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그 신들께서 운감하시고, 신들께서 운감하신 그 복된 음식,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음복입니다. 복된 음식이라는 거죠. 우리 음복주, 음복자잖아요. 복된, 복을 내려준 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온 동네에 서로 나눠서 내가 이 가게에 와서 인사를 드렸으니 다 복된 음식 좀 드셔보세요 하고 나눠드리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음복주를 한 잔씩 먹으면서 서로 축하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요,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들을 조금씩 그릇에 담아가지고 대문 밖에 내놓거나 하잖아요. 네, 그건 헌식이라고 하죠. 그런 절차는 필요 없을까요? 고사에서는 게 필요가 없죠. 제사는 조상을 불러드리고
혼신을 불러들여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네네. 뭐가 따라왔을 수도 있다. 사자가 따라왔을 수도 있다. 과거에 친구들이 왔다 해서 그거를 집토매를 열 십자로 깔아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동네 한 켠에다가 했었습니다. 동네 삼거리에다가 한 데도 있었고 큰 나무 밑에다 지방 풍습에 따라서 네네. 아니면 대문 앞에 해놓은 경우도 있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따라온 같은 친구들, 따라온 분들 드시라고 이렇게 밖에 못 먹는 무주 구원의 충천에 떠도는 그 혼신을 먹으라고 우리 옛날 선조 때부터 네네.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미풍 양속이 있었겠죠. 네네. 근데 이건 고사잖아요. 네네. 고사에서는 뭐 조상이 따라오네 뭐하네 그거하고 좀 별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밖에다 음식을 버린다? 그거는 음식을 내놓는다? 그 행위는 안 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 탈이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